안녕하십니까, 김학태 원장입니다. 그동안 지방 흡입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들을 이제 해결하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흡입이란 피부에 이제 가느다란 절개창을 하나 넣죠. 그거 보통 아디트라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캐뉼라라는 걸 넣어서 과다한 부분의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지방 흡입을 조각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많이 있는 부분을 깎아서 우리 체형을 가꾸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흡입을 할 때 주입한 용액이 있습니다. 지방 흡입 전에 튜메슨트라는 용액인데, 생리식염수에다가 국소 마취제 그리고 혈관 수축제 이런 것들을 섞어서 흡입하기 전에 이제 지방을 조금 부풀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방이 실제 좀 빠져나오기 쉽게 용이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국소 마취제를 통해서 술중의 통증이 조금, 수루도 마찬가지로 통증이 줄어들고, 이제 혈관 수축제를 통해서 술중이나 수루에 이제 출혈이 많이 되거나, 그래서 그에 따라서 멍이 들거나 붓기가 생기는 걸 좀 예방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용액을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튜메슨트고, 수술하고 나서 절개창으로 약간씩 새어나와요. 이게 붉은 피랑 섞여 나온 사람들이 이게 피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피가 약간 섞인 상태의 튜메슨트 용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혈이 막 많이 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약간 피가 섞여서 붉은 물이 나온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통증은 개개인의 차이가 많은 거라서 어떻다 이야기를 못 드렸지만, 통증 부위는 사실 이제 허벅지가 가장 심한 부분, 특히 안쪽 얇고 우리가 이제 조작을 많이 해야 되고 결국엔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복부나 팔 같은 경우에는 훨씬 좀 수월한 편이라고 보여요. 한 2-3일 정도는 통증이 조금씩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 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보통 판단이 됩니다. 소독을 받을 때는 굳이 속옷을 갈아입거나 탈의할 필요는 없고요. 그 부위만 간단하게 이제 소독하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흡입 수술 후에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사실 부작용이란 부분은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하더라도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열심히 수술했지만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간단하게는 붓기부터 멍들거나 통증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약간의 감각 이상이 생기거나 흉터가 생겼다거나, 그다음에 수술 부분이 약간 착색이 됐다거나, 약간 울퉁불퉁하다거나, 이런 이제 외형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보통은 그런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수술 조절이 필요한 경우들이 이제 발생은 하죠. 주관적으로 봤을 때 교정을 해주는 경우는 대략 5% 미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특별히 지방 흡입이 부작용이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사실 수술하는 범위 자체가 넓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수술 자체 위험도가 그래서 더 높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 아니라고 생각은 들고, 여러 다른 수술에 비했을 때 부작용이 딱히 많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마취의 종류는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술할 때 하는 수면 마취, 그리고 약간 더 깊게 마취라는 깊은 수면 마취, 그리고 전신 마취,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한 수면 마취란 건 우리가 혈관을 통해서 수면 유도제나 마취 유대를 투입해서 순간적으로 수면이나 의식 소실을 통해서 그 사이에 국소 마취를 함으로써 수술 중간에는 통증이 별로 느껴지지 않게 만들어지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깊은 수면 마취란 부분은 뭐냐면, 혈관 마취를 하고 나서 호흡을 자가호흡, 내가 호흡을 하는데, 그 호흡할 때 흡입 마취제를 통해서 계속 들이마시고 내쉬고 해서 조금 더 그 수면 마취보다 깊은 정도의 마취를 하는 거고요. 전신 마취는 내 호흡이 없는 거예요. 자가호흡이 없이 기도 삭관을 통해서 기계가 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결국 이런 경우에는 그 깊은 수면 마취보다 훨씬 더 깊은 정도죠. 내가 호흡을 안 하고 보통 호흡 근육까지 마비를 시켜서 호흡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취 자체가 굉장히 제일 깊은 마취가 전신 마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눈코 수술이나 간단한 지방 이식을 위해서 지방을 뽑는 이런 경우에는 시술 범위도 좁고 시술하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간단한 수면 마취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미니 지방흡입, 부위별 지방흡입 할 때는 범위 자체가 그래도 훨씬 넓죠.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깊은 수면 마취를 하는 게 조금 더 회복이나 마취나 수술에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수술 범위가 훨씬 더 넓고 몇 군데를 같이 해야 된다, 아니면 시간이 적어도 2시간 이상 소요가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전신 마취를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이거는 시술자나 마취하는 분이나 마취하는 원장님이나 아니면 이제 시술 받는 분의 선호도에 따라서 물론 약간씩 바뀔 수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잡는 가이드라인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신 마취가 혹시나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걱정들을 하시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이 줄었어요. 실제 전신 마취를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인 검사들을 합니다. 혈액 검사, 그리고 이제 심전도 검사, 이제 엑스레이 검사 같은 걸 하죠. 그 검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기저질환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마취를 진행하고, 마취 사고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호흡이 제대로 안 돼서 생기는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는 전신 마취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전신 마취가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수술 비용은 수술 부위나 범위, 뽑아야 될 양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셔야지 아마 그 부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김학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